차범근 감독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21일 국제축구연맹 피파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손흥민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묘한 인연이 하나 등장합니다. 지금 손흥민의 나이는 만 33살, 그리고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뛰었던 차범근 감독의 나이도 똑같이 만 33살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같은 나이에 같은 무대를 누비는 두 사람인 셈입니다. 같은 나이에 월드컵을 경험한 대선배이기에 손흥민을 바라보는 차범근 감독의 시선에는 누구보다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월드컵 통산 득점은 현재 3골입니다. 만약 이번 대회에서 한 골이라도 더 넣는다면 똑같이 3골을 기록한 박지성, 안정환을 제치고 한국인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단독 1위에 오릅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한 골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1차전과 2차전, 그러니까 체코전과 멕시코전에서 손흥민은 선발 원톱으로 나섰지만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특히 체코전에서는 특유의 공간 침투로 몇 차례 결정적인 슛 기회를 잡았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손흥민의 전술적 활용에 물음표를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전만 못한 결정력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시선에 대해 차범근 감독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이 저하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체력을 회복하는 속도는 좀 늦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력에서는 손흥민이 가지고 있던 게 하루아침에 어디로 가는 건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그가 오랜 세월 쌓아온 실력 자체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나이에 월드컵을 뛰어본 대선배만이 할 수 있는 묵직한 한마디였습니다. 차범근 감독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이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전방보다는 양쪽 측면이 훨씬 더 활동하기 좋다. 손흥민이 유럽 빅리그 시절주 포지션으로 뛰었던 윙포워드 자리로 옮긴다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세간의 비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손흥민의 기량이 떨어진 게 아니라 활용하는 방식을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 전설의 진단은 그래서 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차범근 감독이 대표팀의 전술을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손흥민을 전방에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체코전에서는 2골까지 만들어냈다. 그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팀을 위해서 상당히 잘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범근 감독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선다는 건 그 자체로 상대 수비에 큰 부담을 준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손흥민을 신경 쓰는 만큼 다른 선수들에게는 공간이 열립니다. 비록 본인은 득점을 못했더라도 팀 전체로 보면 손흥민의 존재가 골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개인 기록보다 팀의 승리를 먼저 생각하는 주장,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차범근 감독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차범근 감독은 후배들을 향한 기대와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 축구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동력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신뢰가 선수들에게 자꾸 쌓여야 한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구성원 대부분이 해외에서 뛰고 있어서 경험이 많다. 이제는 기가 눌려서 경기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경기력이 계속 쌓이면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8강까지 갈 실력이나 선수 구성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한다. 32강, 16강을 넘어서 8강까지 가기를 정말 희망한다. 참고로 한국 축구가 원정 월드컵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은 16강입니다. 2010년 남아공 대회, 그리고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 이뤄낸 기록이죠. 차범근 감독이 말한 8강은 그 벽을 한 단계 더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의미합니다. 손흥민에 대한 믿음이 결국 8강이라는 꿈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한편 차범근 감독은 이번 인터뷰에서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도 솔직한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목표로 내건 일본을 두고 차범근 감독은 그 뿌리부터 짚었습니다. 일본은 내가 독일로 가기 전부터 이미 독일의 유스 시스템을 가져왔다. 어린 나이부터 18세까지 이어지는 리그가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1992년에 프로리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닥이 굉장히 튼튼하다. 반면 우리 현실에 대해서는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구조가 기형적으로 만들어져서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일본만큼 갖지 못하고 있다. 프로팀이든 대표팀이든 선수 개개인의 플레이 패턴이 똑같다. 그런 면에서 일본이 상당히 잘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손흥민에게 보낸 따뜻한 신뢰와는 또 다른 한국 축구 전체를 향한 묵직한 경고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거의 같은 시기에 또 한 명의 전설 박지성도 비슷한 속내를 털어놓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시간 21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F조 2차전에서 일본은 튀니지를 4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 완성도 높은 역습을 앞세운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기였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JTBC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지성은 이 경기를 본 뒤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오늘 경기를 통해 왜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부럽다.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이젠 따라잡히고 추격해야 하는 입장이 돼서 부러우면서도 안타깝다. 이 발언은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매체 스포츠볼은 22일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이 모리야스오의 경기력에 감탄하며 일본이 부럽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차범근과 박지성, 세대는 다르지만 두 전설이 약속이나 한듯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인정하되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정신 차려 따라잡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범근은 손흥민을 향해 가지고 있던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며 흔들리는 여론 속에서도 든든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전방에서 보여준 희생을 정확히 읽어내며 우리 대표팀이 원정 월드컵 8강까지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일본 축구의 단단한 시스템을 경고했고 박지성 역시 정말 부럽다며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전설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 선수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시 한번 도약하자는 응원이었습니다. 손흥민과 홍명보호가 차범근이 말한 8강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지. 그 한 골, 그리고 그 한 걸음을 우리도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손흥민, 이번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